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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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둘. 안녕하세요. 정한명리입니다. 사주석경 추명가 134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윤학격과 유월석이 문학 총명 자랑하고 염상격과 종혁격은 그 위풍 자랑한다. 여기서 윤학격, 염상격, 종혁격 이런 말이 나오죠. 명리에서 일기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주, 오로지 하나의 기운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제 전, 왕격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외격 중에서 독상이죠.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사주에 뭐 목만 있다, 화만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내격에서 중하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강하면은 신강이라고 하고 또 약하면은 신약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신강에서 너무 강해가지고 그 임계점을 갖다가 넘어버리면은 다시 중으로 우리가 균형 잡기가 어렵죠. 이런 사주를 오히려 강한 기운을 따라간다고 해서 종격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뿐만 아니고 신약한 사주는 또 뭐 인성비급으로 보조를 해서 다시 중화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너무 극신약할 경우에는 역시나 그 임계점을 지나서 신약함으로 강하게 어떻게 도모해 줄 수가 없는 사주가 있죠. 이런 경우도 역시 신약해서 종격으로서 식재관을 따라가는 사주로 봅니다. 그 세력을 따른다는 이야기죠. 종세.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윤학격, 그 다음에 염상격 이런 전환격 구성들은 사주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중화로 할 수 있을 범위를 지나쳤다 때문에 이 글자 자체가 왕신이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왕신을 따르는 기운을 용신으로 잡고 그 왕신을 역하는 운, 왕신과 부딪히는 운은 불리한 운으로 봅니다. 그래서 목을 따른다, 화, 토, 금, 수가 있을 때 사주에 목만 있다고 할 때 그 사주를 곡직격이라고 불러요. 화만 있다, 그건 염상격. 그리고 오로지 토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가색격. 그리고 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은 혁신, 혁명이죠. 그 종혁격. 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주를 윤학격 이렇게 명명합니다. 여기서 윤학격, 염상격, 종혁격이 바로 수, 금, 또 화 여기서 이제 나온 이야기죠. 유월석이 또 문학 총명 자랑한다. 윤학격이 문학 총명을 자랑하는 이유는 인과성이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사주에 수만 있으니까 수는 이제 지혜고 또는 지식이고 또 침잠하고 또 어떤 음의 기운에 가깝고 또 형이상학적 그죠? 또 무형의 요소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학이라든가 또는 상상의 나래를 펴는 그런 부분도 뭐 연관은 시킬 수 있겠습니다. 육월석이는 하나의 이제 잡격 중에서 특별격인데요. 육월, 을이 이제 사주에서는 당연히 6개가 있죠. 을해, 을유, 을묘, 을미, 뭐가 있어요? 자축, 인, 축 이렇네요. 이 6개의 이제 을일주가 서는 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시를 만났다. 을이 자시가 되게 되면 희두법에 의해서 당연히 병자시가 되겠죠. 그래서 을일주가 이제 병자시를 만나는데 그 중에서도 형충이 되거나 하면 좋지 않죠. 때문에 자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묘형이나 또는 자축합이나 이런 것들은 자유기문이나 이런 것들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개 일반적으로 합은 쓰겠습니다. 을해 또는 을미, 을축일주 이런 일주들이 사시를 만나는 경우 유월석격을 우리가 추리할 수 있는데 사주에 있어서 관성을 보지 않아야 되고요. 또는 형이나 충을 보지 않아야 된다. 을이 이렇게 병자시를 보고 있으면은 대개 특별격들은 헛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또 공엽들 뭐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하는 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가 살을 합해온다.
암합이죠. 사중의 계수가 사중의 모토를 암합해 와서 은연중에 사화를 끌어오고 이 사화가 다시 사신합으로 금을 내합해서 끌어온다. 이 신은 경이기 때문에 일간의 입장에서는 관이 되죠. 관성. 그래서 6월 귀라는 것 자체가 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6월 일주가 사시를 볼 때 은연중에 관성을 합해 들어오기 때문에 관이 없지만은 관이 있는 것으로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아직까지 이제 초중급 단계에서는 이런 특별격 자격들에 대해서 학습은 조금 미루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또한 이제 염상격과 종합격, 염상격은 화왕이고 또 종합격은 금왕이죠. 그래서 화라는 것은 폭발하고 상승하고 또 확장하는 기운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의리지상이니까 역시 어떤 무관에 대한 그런 기질과 또 위풍당당한 모습들이 있죠. 근데 이런 종격들이 운을 잘 만나게 되게 되면 완전히 상류 사회로 진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운을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전혀 그 종격으로서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한미한 삶을 살게 된다. 이 사주는 해월의 개수인데요. 수가 강하죠. 온 천지의 해자축 수국에 천간에도 금수로 일기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주에 수밖에 없고 이 수를 막을 수 있는 글자가 없죠. 때문에 왕성한 수를 따르고 수를 생해주는 금은 좋게 보고 또 이 수의 기운을 자연스럽게 설기시켜주는 목도 좋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성, 비겁, 식상을 기운으로 보고 토운과 화운은 왕신과 대적하기 때문에 필패의 운으로 봅니다. 사주가 전수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윤학격이다. 그래서 문학에 총명하였다. 초년이 목운으로 갔대요. 진월의 을목이다. 자, 이 사주 역시 을목인데 을의 일주가 병자시를 받죠. 때문에 6월 서기격의 조건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의 관성을 보지 않았고요. 자, 그래서 역시 문학에 총명한 사주로 보이고요. 용신도 역시 내격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병화 상관을 쓰기 때문에 사주가 염량여화를 갖추었죠. 자, 135번 연월일시 삼중인수 순수하게 격이루면 대학 교수 학총장의 고상 학자 분명하다. 삼중인수, 인수가 거듭거듭 많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순수하게 격을 이룬다는 뜻인데, 인수가 이제 격을 이루게 되면 내격에서 이렇게 격을 이룰 수가 있고 외격에서도 격을 이룰 수가 있죠. 내격 끝하게 되면 뭐 인봉관살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성이 관살을 볼 경우에 관인상생으로서 인성을 좋게 쓸 수가 있고, 또 인봉식상 이런 식으로 용신으로서 식상을 써서 인용식상을 써도 괜찮고요. 또 인성이 뭐 지나치게 혼잡 또 다인할 때는 인용재성 또는 인다용재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죠. 근데 외격 같은 경우는 인성이 좋게 쓰려고 하면은 종강격이죠. 종강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인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인성밖에 없어서 이 인성이 왕신이고 이 인성을 따라가는 사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인성을 좋게 쓰는 거죠. 이 사주에서는 해자축 수국이잖아요. 이 수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죠. 기토로 물 막으려고 하니까 떠들어가고 없고, 또 수생목에서 이 목이 수를 갖다가 다 흡수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화로 설계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 인성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주를 이제 인성택화로 해서 종강격으로 보고 이 수를 오히려 용신으로 잡아서 이 수가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한다. 인성은 학문성이니까 내가 학문성을 가지고 내가 처세를 하는 모양새니까 뭐 유경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그쪽에서 운이 왔을 때 특별하게 내가 귀한 자리에 또 내가 앉는다든가 하겠죠.
이 사주는 그래서 종강격으로 볼 수가 있고요. 4월의 을목인데요. 역시 해자축으로 수가 아주 강하네요. 예, 이렇게 수가 강한 중에 여기서는 수가 많으니까 수생목 해서 목을 가지고 목생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인성이 병이라서 식상으로서 용해야 되는 사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화가 섭을상정이 되어서 섭한 목이 정화를 잘 불사르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주는 사실 아주 좋은 그런 이제 부귀한 명식은 아닙니다만은 학문성이 남다르고 또 역시 이제 갑과 정을 보고 운이 목화운으로 흘러줄 때는 아주 학자로서의 귀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주죠. 명리학자 박재환 선생님의 사주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136번 사주입니다. 사주 중에 다인무휴, 사주상관, 종악격과 사주신왕, 설정령은 박사등명하게 되네. 다인무휴, 인성이 많다. 그리고 휴, 깨어지지 않았다. 인성이 일그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격을 반드시 이루었다. 반듯하게 이루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사주에 이제 상관성을 잘 쓰는 상관격, 상관이 격을 잘 이루었다. 그리고 종합격, 종합격은 애를 따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주의 식상만으로 구성된 사주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식상이 왕신이고 식상을 따라가는 외격 사주를 종합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 가운데 설정령이라는 것은 왕자희설을 이야기하죠. 왕한 일간의 세력이 설정령, 아주 식상의 기운이 좋아서 식신유기 성재관이 되는 사주죠. 식신이 아름답게 유기하면은 웬만한 재성 관성보다도 낫더라 이런 사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뭐 목화통명이라든가 또는 뭐 금수상관이라든가 또 두뇌가 좋고 해서 박사 또는 이제 학자 이런 쪽으로도 이름을 낼 수가 있죠. 이 사주는 경진일주인데 온통 이렇게 토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네요. 그래서 진토를 3개나 보고 또 을경합돼서 을목은 없어지고 사화를 용신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화는 지금 금을 재련해 주기보다는 토를 돕는데 더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괴강격도 되겠네요. 괴강격은 신강해야 귀명으로 보고요. 또는 형충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역시 종강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 인성이 좋고 또 인성을 좋게 쓰기 때문에 박사등명하고 충북대 총장이 된 사주다. 다음 사주는 이제 화가 강하죠. 이런 식으로 온통 화로 구성되어 있는 사주에 왕한 기운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설계해 주는데요. 술토는 설계를 못하지만 이제 진토는 설계를 하죠. 그래서 섭토가 있어서 화토 상관으로서 가상관, 상관을 용신으로 쓴다는 뜻이죠. 가상관으로 재성운에 박사등명한 사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36번까지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